자, 두 번째는 뭐 석유화학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석유화학주는 요거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전쟁이 난 상황이니까 석유화학 산업의 뭐 원재료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담이지 않냐라고 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구조조정도 거치면서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의 석유 시설이 지금 부분적으로 파괴됐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 이후나 지금 만약에 휴전을 한다라고 해도 네. 예전만큼 예전에 이제 유가 60불 시대를 가기에는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계속 높아지는 단계에서 수익을 계속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러한 정유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폭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폭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석유화학 관련된 인프라는 조금 수급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기존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 6개국이 관계 대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여러 가지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진류라든지 그리고 항공유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제 중동산 원유가 제대로 수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산 석유로 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 자체도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중동 입장에서는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동 관련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원유를 함부로 그렇게 쉽게 끊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주의 25%의 석유화학을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항공유는 우리나라 수입산이 68% 정도로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을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전쟁 전에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너무 어렵다고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금 막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전쟁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으로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럼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몇 개?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동사는 이제 중국의 감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네. 나프타 관련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거기에 있어서의 감산까지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관련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동사는 이제 대산 공장을 이제 분할을 하면서 HD 현대와 합병을 하고서 통합을 하는 부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 제품만 이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S인데, GS는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안정적인 그런 실적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GS 칼텍스가 있고요. 네. 거기에 무역을 담당으로 하고 있는 GS 글로벌, GS 리테일 뭐 이런 회사들이 나름 실적들이 괜찮기 때문에 GS 칼텍스에 대한 것만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고 있지만 다른 관계 자회사도 실적이 나름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GS 칼텍스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석유화학 GS와 롯데케미칼 한 종목씩 좀 체크해 봤고요. 그러면 손창현 팀장님이 생각하는 석유화학 산업 쪽에
탑픽 종목은 뭘로 고르셨어요? 역시 이제 정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네. 기업이 1순위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E를 좀 SOE? 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정유 설비 자체가 사우디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90% 이상이다. 라는 점에서 이 뭐 전쟁으로 인한 악영향은 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울산에서 샤인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을 이 사우디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들여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적이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게 이제 6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6월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유 사업 중심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제품이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원유를 직접적으로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직접적인 네. 부분으로 공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지만 실적에 대한 안정세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은 이제 11만 6천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 가격에서는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